곤약라면, 건면, 라면 먹고 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컵라면을 먹는 건데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식후 혈당이 무려 24%나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약사 아들 동네 약사입니다. 저는 사실 밥이랑 빵, 면 중에서 무엇을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이제 면이라고 할 정도로 면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당뇨 가족력도 있고 공복혈당 수치가 높아서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우울했습니다. 라면은 정제 탄수화물이고 혈당에 나쁘니까 안 먹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먹어본 맛을 잊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떤 메디컬 뉴스를 하나 보고 실제로 스스로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식후 혈당이 잡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당뇨인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급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삶은 계란이나 반숙란, 구운 계란도 상관없으니까 계란을 2개 우선 먼저 드시고 이후 20분 있다가 라면을 드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반숙란을 사서 먹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계란을 삶아서 섭취하셔도 됩니다. 참 쉽죠? 이게 지금 계란이랑 라면을 시간차 없이 먹었을 때 혈당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게 계란 2개를 먹고 나서 20분 후에 라면을 먹었을 때 혈당 그래프입니다. 보면 이렇게 혈당 피크가 상당히 많이 여기 내려와 있는 게 여기 보이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저만 궁금한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는 단백질의 느린 흡수 성질입니다. 보통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된 후에 몇 분 안에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고단백질 식품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신체에서 분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렇게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 때문에 탄수화물 역시 천천히 분해되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혈당 피크 자체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는데요. 혈당이 오르는 것을 불이 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당이 크게 오른다, 즉 불이 크게 나면 인슐린이라는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불이 잡히게 되겠죠. 그럼 불길을 미리 잡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집에 가정용 소화기 같은 걸로 자잘한 화재를 먼저 잡아주면 되겠죠. 이때 불길을 미리 잡아주는 가정용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GLP-1입니다. GLP-1 호르몬이 혈당을 빠르게 오르기 전에 미리 대비를 시켜주는 것은 물론 식욕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용한 위고비라는 다이어트 약이 바로 이 호르몬과 연관된 약이고 이 호르몬을 이용한 당뇨약 역시 처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란을 먹고 라면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계란을 섭취하고 바로 탄수화물을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분도 있으시던데 우선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 후에 15분 후에 먹었고 저도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과 시간 간격을 둬서 먹는 것을 둘 다 해봤는데 2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효과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계란 말고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제가 계란을 선택한 이유는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특히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B12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아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좋을 것 같아서 계란으로 골랐습니다. 계란을 하나만 먹어도 되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란을 한 개 먹으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서 저는 혈당 피크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2개 정도는 섭취해야 식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관련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먹지 않는 분들은 매일 2개 정도씩은 섭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약을 먹고 있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하루 2개 정도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나눠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라면이라는 제품이 튀김면이 있고 바람에 말린 겉면이 있잖아요. 튀김면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은 제품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영양 성분 뒤쪽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포화지방이 많은 라면 제품은 좀 걸러주세요. 보통 겉면을 보면 포화지방 함량이 낮으니까 꼭 드시고 싶을 때만 겉면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또 라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고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교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분이 국수가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빵이 먹고 싶다거나 이럴 때 편의점 같은 곳에서 반숙란을 미리 드시고 모임에 가시면 식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피로감도 훨씬 덜해지고 혈관이 타격받는 것도 적어져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생기는데요. 라면은 사실 줄여야 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이지만 이게 아예 안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한 번씩 정말 참기 힘들 때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혈당 다이어트라고 젊은 사람들도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따님이나 며느님이 있으시면 오늘 내용 공유하시고 알려주시면 아마 크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해주시고 건강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영상 올라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건강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